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오래 사귀면 정말 권태기가 오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는 2006년 1월 초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15년을 꽉 채워서 연애를 해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연애를 했던 사람은 총 2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애가 가장 짧은 연애였는데 7년 4개월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이별 이후 한 달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연애가 5년차가 됐을 때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인 거겠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자 연애 자격 브랜드의 대표인 나라쌤과 올 겨울이 어느덧 벌써 8번째 함께 맞는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15년을 꽉 채워서 연애를 했으면서 한 사람과 한 번에 7년 이상의 연애를 하면서도 권태기 한 번, 싸움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권태기는 정말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긴 해요. 그리고 오래 사귀었다고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저의 사례만으로도 증명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플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윈이잖아요. 비트윈 쪽 자료를 인용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애 기간, 그러니까 연애 유통기한이 11개월 정도인 걸로 밝혀져요. 2014년 기준. 그리고 저의 가장 짧은 연애가 7년 4개월이었으니까 이게 개월수로만 계산을 하면 7년 4개월이 88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평균보다 저는 8배 긴 연애만을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저는 연애를 오래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결혼을 제가 2018년 초에 했으니까 아직은 결혼 생활 자체로만 보면은 내년 2021년 2월이 돼야지 3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아직은 신혼이니까 뭐 달달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연애 때나 결혼 이후나 둘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달라진 건 많이 없긴 하거든요. 오히려 3년의 세월이 더 쌓인 만큼 서로 더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서로 더 의지를 하게 된 부분은 있죠. 저는 제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 15년간의 연애,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운이 좋을 뿐이라면 이런 영상 찍지 말아야죠. 자꾸만 짧은 연애를 반복하시거나 권태기 등 연애에 있어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께 저랑 똑같이 잘만 한다면 여러분도 연애를 길게 할 수 있고 권태기나 이별이 아니라 더 행복한 연애를 결혼해서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어야 연애 상담을 한다, 재회 상담을 한다 라고 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답답해요. 오래 사귀면 원래 권태기는 오는 거야. 이런 말이요. 저는 사실 권태기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태기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권태기라는 게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태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가 오기 전에 단단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연애 상담, 재회 상담을 회사 단위로 3만 건 이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진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태기라는 단어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권태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권태기를 인정하는 유형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본인 생각에는 권태기 정도의 단계인데 이별이 된단 말이죠. 그저 권태기인데 상대가 너무 단호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권태기라서 그래. 같이 우리 이겨나가자 라는 말을 그 사람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걸 내가 눈으로 몇 번 보고 나서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됐었던 건데 그저 권태기다 라는 나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대분은 나랑 대화가 더 안 통한다고 느끼고 더 질리게 돼버리는 거죠. 상대분 입장에서는 이별인데 내가 자꾸 권태기다라고 주장을 하면 진짜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런 대화를 계속하면 할수록 역시 너는 내 기분을 모르는구나. 역시 너는 내 입장을 헤아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입장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권태기라는 거는 사귀다 보면 그냥 흔히 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별의 일종이라고 봐요. 이별 정도의 수준으로 대할 수 있어야 이미 이별했고 이제 그 사람과 재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권태기를 정말 풀 수가 있어요. 아직 사귀고 있고 우린 단지 권태기일 뿐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수많은 연애를 끝장내는 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널리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권태기 라는 잘못된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눈물 흘리고 삶을 좌절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권태기가 일종의 이별이라면 이별이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이별은 그저 권태기 수준에서 끝나는 걸까요? 우선은 아마 기존에 연자TV를 이미 많이 사랑하고 계시던 열성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렇게 권태기란 사실 없었어야 되는 단어다. 뭐 이런 식의 저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팩폭들이 좀 많이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도 제가 지금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 자연인 특집 시리즈 영상의 일부인데 특히 자연인 특집 시리즈에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연애 상식을 깨부수고 바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5번째 영상으로 권태기라는 잘못된 개념을 깨부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란 유형은 연애의 유지와 재회를 잘 못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태까지 권태기라는 존재를 믿고 계셨다면 당신은 아직은 자연인이셨네요. 여태 동안. 그리고 오늘부터는 연애 자격 유튜브를 사랑하는 연자인으로 거듭나시고 좀 더 행복한 연애를 오래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분이 되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자연인 특집 시리즈에 대해서 팩폭이 너무 아프지만 인정하는 부분이고 영상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신 만큼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도 자연인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리즈 소개는 마쳤으니까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별은 왜 생기며 왜 어떤 이별은 그저 권태기 수준에서 끝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별은 연애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즉, 연애를 내가 잘 유지할 줄 안다면 이별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수만 건의 연애 상담, 재회 상담을 하면서 저희는 5가지 영역의 연애 유지 능력에 대해서 찾았어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혹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본인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연애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 그 연애들은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가지의 능력 중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걸 갖추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연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연애 유지 능력이 없으면 그 연애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마치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력이 부족하면 내 달리기는 언젠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구력이 만땅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구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되는 순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연애로 따지자면 이게 이별이 되는 거고 권태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어쨌거나 그래서 이 연애 유지 능력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둘 사이에는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만은 불편한 감정을 만들고 이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연애를 할 순 없겠죠. 연락을 봐도 설레지 않고 만날 생각을 하면 귀찮기만 하고 짜증부터 나고 그러는데 잘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해주지 못할 거면 뭐하러 만나겠어요. 이거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둘 사이에 불만이 생기다 보면 이혼이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애 유지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부족한 영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갈고 닦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도저히 어떻게 이걸 갈고 닦아야 될지 필요성은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싶으시다면 이거는 혼자서 고민하셔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신 거거든요.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배우는 거냐 질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고 느끼시면 꼭 배우러 오시고요. 그래서 이 5가지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령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셔도 결혼까지 잘 골인하시고 행복한 노부부로 잘 늙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헤어진다면 좀 이런 부분 때문일 거예요. 진짜 가치관적으로 너무 핵심적인 게 사실 안 맞거나 생활 패턴 자체가 너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에만 시간이 되는데 너는 평일에만 시간이 된다든지, 나는 밤늦게만 시간이 되는데 너는 낮에만 시간이 된다든지, 사실 그러면 뭐 데이트랑 연락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 자체가 너무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정말 진짜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생각을 해봐요. 이 5가지 능력이 정말 다 충분한데 진짜 사이가 안 좋아질 일이 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사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1번만 봐도 서로가 바라는 연락과 데이트의 형태를 충족해줄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하루에 한 번 이상 싸우는 커플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하셔도 진짜 위험한 수준인 걸로 잡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진짜 연락이나 데이트 문제만으로도 헤어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하물며 다른 4가지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른데 서로 자기 거 주장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대화가 잘 맞는다고 좋아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을 하고 대화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에 좌절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커플들은 완전히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커플들은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커플들은 그냥 참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참는 경우가 사실 권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별이든 권태기든 재회가 되려면 혹은 관계 회복이 되려면 다시 예전에 썸 때처럼 연애 초기 때처럼 돌아가시면 되긴 해요.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기대감, 대화를 하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 걸 상대분에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번이 안 된다고 해볼게요. 당장 상대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를 하고 있고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좀 원래 그래. 네가 참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상대분이 본인 부모님한테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었잖아. 엄마가 그러면 사이에서 곤란한 건 나라고. 둘 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다고 할게요. 부모님이 과연 좋게 나오실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 네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헤어지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또 그대로 나한테 이 사람이 옮겼다고 해볼게요. 자, 이 와중에 기대감이 어딨고 이 와중에 설레는 게 어딨어요. 이 와중에 뭐가 빨리 보고 싶겠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양쪽을 잘 중재할 줄 아는 분이셨다면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다른 결론이 났겠죠, 그러면? 그걸 알기에 상대분의 행동이 실망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싶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본인 부모님이랑 나랑 이 둘 사이도 중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만 평생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별 생각까지 이어지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버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야, 우리 대화 좀 해. 엄마가 원래 그런 걸 어떡해. 그냥 네가 참아주면 내가 나머지는 다 잘 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라. 너까지 그러니까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랑 대화가 통할 것 같나요? 이별하고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분이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면 중재 능력이 이제는 생겼다. 이제는 부모님이랑 너 사이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는 말로는 전혀 그런 안심이 되지가 않아요. 동의가 되시죠? 오래 사귄 커플은 권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이 권태기로 이별하게 되신 분들의 최악의 착각이에요. 올 수 있는 것이 온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별이 될 만한 환경이었던 거라서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바꿔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어차피 권태기니까 다들 겪는 과정인 거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 사람 혼자 권태기 극복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회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랑이 유지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하지 않는 게 권태기와 이별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권태기도 이별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내가 권태기와 이별을 스스로 부르는 거죠. 이것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사랑이란 쉽게 죽는 꽃과도 같아요. 저절로 영원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꽃이라고 사랑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래 예쁘게 연애를 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제발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지금의 관계를 내가 회복을 하려면 혹은 뭐 권태기로 헤어졌지만 재회를 하려면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재회 가능성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어떻게 진단지 제출하셔야 되는지 카톡으로 어떻게 연락 주셔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본인들 상황을 좀 적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상대분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지 혹은 이미 떠난 것 같은지 내가 연애 유지 능력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상대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은 그러면 저희도 보고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좀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 또